그러면은 오전에 여러분들 제가 비전 발표한 거를 토대로 해서 나누셨는데, 일단 먼저 새 그룹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각 팀에서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네. 우선 먼저 이쪽부터 할까요? 네. 나오셔서 우리 안나 교육본부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발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앞에 서서. 저희 그룹에서 설계한 내용을 수락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소년 청년생대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나누는 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일단 유초 중고 네 마이크 안 떨어져. 유초 중 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그룹화해서 무학년제로 그룹을 좀 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형님, 중학교 형님들이 그 그룹의 하나의 이제 리더 모둠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아이들끼리 이제 자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유초 중고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모님들을 같이 그 주일학교로 해서 그분들을 더 앞에 선생님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계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조자 역할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초중고 대상 학생들이 일단은 성당이라는 곳은 좀 재미있는 곳이다. 응? 성당은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그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눈 얘기를,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성가할 때, 응? 아까 그룹 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룹이 돌아가면서 성가곡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율동을 좀 짜라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표현하고 싶어 해요. 요즘 애들은 만약에 30명이다. 30명이 다 손들어요. 그전 우리 때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표현력이 좋아요. 율동 같은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아이들의 그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거를 고려해서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 주일학교 미사를 조금만 더 아이들 참여를 시키자. 그대로 유지를 하되, 독서 뭐 전래 이런 거 그대로 하되, 성가할 때만이라도 그룹이 1그룹이 이번 주 나와서 모션을 하면 또 그 다음 주는 그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자모에서 좀 더 간식을, 그 기존의 마트에서 빵, 음료수 이 정도로 이제 과자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좀 특별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샌드위치나 떡볶이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시간도 사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아이들도 조금 즐겁고, 그 자모회라든가 그 교사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좀 소속감을 가지면 어떨까. 그전에는 계속 리더를 했잖아요. 선생님들 위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엄마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 엄마들이 또 선생님하고 그 보조적인 역할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하면 어떤가. 기존에 하던 분이 그렇게 의논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진지하게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전례를 좀 품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맹 아나운서 그분을 교육 받은 이후로 엄청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분을 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번 정도 모셔서 그런 전문성 교육을 강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례, 그 절차적인 거, 이거는 전례 분과장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래되었다고 막 자꾸 간섭하고 이러지 말고 한 분이 맡아서 전래 예절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독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독서 뭐 테크닉 그 정도는 신부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처음 하는 사람한테 코멘트를 너무 과하게 하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수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독서자 개인별 그 예절은 분과장님이, 그다음 방법적인 거는 신부님이 좀 하시면 어떨까, 신부님 수녀님이 맡아서 이런 얘기를 했고, 재정 투명성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일단은 지금 새로 이제 분과장님들이 많잖아요. 분과장님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짜자. 이 사업별 예산을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예산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조금 세울 때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끼리 우리 태안성당에 모임이 참 많잖아요. 응? 모임이 많은데 그 작은 모임도 그 모임 내에서 되도록이면 그 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부담을 해야지,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냥 습관이 된 거죠. 공동 경비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예산이 좀 과다. 그 교육분과에서 신청해서 뭐 저기 했어? 간식 얻었어? 그럼 우리 분과에서도 자꾸 이렇게 예산 쓰는 것도 경쟁적으로 되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분과에서는 교육분과에서 예를 들면 간식을 준비를 해. 그러면 교육분과 내 멤버들이 있잖아요. 멤버들이 집에서 가져온다든가 회비를 조금 내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먹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소모성으로 많이 들어서 또 경쟁적으로 뭐 거기 신청하면 다 나온대, 이런 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좀 방만해져서, 좀 더 예산을 투명하게 하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하고, 그 각 분과별로 약간 친목회식으로 하자는 거는 그야말로 그 자체적인 회비를 걷어서 해야지, 우리 전체 신자가 거둔 이 공동 예산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토의한 내용이다. 이상입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선교, 재정, 노인, 전례. 예. 네네. 네. 마이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죠. 두 번째. 우리 총무님. 네. 예, 거기 총무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그룹에서 여기 쪽에서 나눴던 거. 어서 오세요. 시간 없어. 그때 진행하지 않으셨나? 진행했잖아요. 여기가 이거 진행자가. 그럼 두 분이 나오셔서 하세요. 두 분이 나오셔서. 그래요. 자, 그럼 준비할 동안 우리 나오셔 하셔. 아, 그럼 내 말 안 들었구만. 내 말 안 들었어. 그 할 말씀이 없으세요? 없으시면 뭐, 음, 그러면 나오셔서 한 분씩 말씀해. 그러면은 예, 각자 말씀하신 걸 나와서 말씀하세요. 각자. 그러면 각자. 예, 예. 생태분과에서 얘기한 거. 예. 그럼 각자 하신 거 얘기하시면 돼. 네, 안녕하세요. 생태환경분과 설유아 미카엘라입니다. 올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목 한 가지는 주일학교 연계해서 생태환경 교육 월 1회 실시를 정했어요.
월 1회는 일단은 제가 그냥 생각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면서 천사회 어머님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왜 복음적으로 필요한지는, 아이들이 재밌는 체험이나 활동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아, 성당 가면 재밌는 거 해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월 1회든 뭐 2회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주일 학교 교사분들의 그런 좀 부담감을 좀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부모님 연령을 이제 동시에 생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좀 그 중심으로 생태 감수성도 좀 키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분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강사비는 뭐 교사랑 학부모가 같이 하면은 크게 이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료비 정도로 해서 대략 4,000원으로 잡고 연중 4회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돈이 들어가는 재료비에 한해서, 그리고 대략 40인 해서 6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저보고 대표로 하라고 하는데, 가정생명분과에서도 저랑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생태환경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사회복지분과도 이제 똑같이 주일학교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미사에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가 차편이 좀 안 돼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뭐 미사 드리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좀 지원하는 거, 뭐 특강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까 그 토의 시간에 주일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방안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 네. 이 주제로 얘기 못 나누셨다면 하신 말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가자사 베드로입니다. 저희 지역장이 모여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일단은 나눈 얘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태안으로 전입하신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출입문에 그 태안성당이라는 성당이라는 그 표지 이런 것도 좀 붙여주면 어떨까? 아니면은 그 구역장, 지역장에서 방문해가지고 또 여의도면 고상이라든가 뭐라도 하나 가서 환영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고요. 이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뛰어놀아야 돼요. 그저 어디서 뭐 성당에 왔다가 뭐 여기서 뭐 율동이나 하고 어쩌고서 그냥 가고 그런 것보다도 한 자리 모여가지고 심지어 족구를 한다던가 피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했으면은 아이들이 조금 활동적 있게 놀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공간을 찾아봐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준비해서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청소년들도 수산지구 체육대가 있었고 성인들 체육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갖고 준비를 대회 나가려니까 준비도구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대회 나가면 또 참모해서 뭐 과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가서 응원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거는 한번 신부님하고 상임위원하고 심도 있게 한번 대화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래의 품위와 공동체성은 여기 전래분과장 계시고 그런데 전래하실 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겁니다. 복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확보 좀 해야 되는데 전래분과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투명성과 철저는 맞습니다. 투명해야죠. 철저해가면서 쓰고 보고를 잘해주면 됩니다. 보고하면은 이 돈이 들어가는 돈 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보고만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했고 신부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나서 보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여라. 제 뜻대로 않고 서두르지 않고 여의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하나 하나만 앞에다 대주시죠. 우선 이게 구체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여기다가만 예. 예.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여기 기준이 이제 요거잖아요. 꼭 기억 좀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자리가 그 결론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참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든지 어제 뭐 했대 그거 보고서 앞으로 가는 것이 그게 또 편하고 쉽고 근데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또 근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저하고 함께 2년 동안 등뼈를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리고 저 2년 후면은 저 은퇴하고 본당심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그만둬야 돼. 근데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 그만둔다면 그만하시라는데 성경 보면 맨날 예수님이 그만둔다는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말은요. 시작 때부터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간중간에 종말이 분명 오는데 나는 모른다. 그건 뭐예요? 항상 처음처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최소한 노력은 하고 복음적으로 꼭 해야 할 거를 이제 같이 연대해서 해보자.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카톨릭이 본래 사목은요. 말씀드린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되냐면 수류탄 던지면 뭐가 생기죠? 수류탄 던지면 뭐가 생겨요? 수류탄 던지면 그것 때문에 다치잖아요. 뭐가 생기죠? 파편. 사목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 가정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 성당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 그거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그 5, 60년 길게는 70년, 5, 60년 만에 서구에서 겪었던 산업화 시대 또 현대화 시대, 극현대화 시대가 한 번에 한 세대가 보통 200년, 100년 걸리는 게 압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변했고 익숙할 나위 없이 모든 게 다 불신에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뭐 한국교회 뭐 토대 세우겠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왜? 제가 평생을 신학자로 살았는데 신학자가 본당 신부를 5년 하면서 어떤 모델도 좀 하느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숱하게 96년에 이제 교계에 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하신 심당태몽신 은사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토착화에 된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함께하고 한국교회의 그 사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연도도 같이 그때 토착화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만든 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본당 현실에 와 보니까 태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해요. 한국 천주교회가. 농담처럼 얘기할게요. 천주교는 1,000원 내는 종교가 됐고 그리고 뭐 어디 본당 하면은 신자가 얼마면 얼마 나오고 뭐 얼마나 아주 균일해요. 그걸 갖다가 이유가 뭐냐 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등뼈를 세우고 복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2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뭐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가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본당의 중심 사목이 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쓰는 것. 저 뭐 무조건 축소하라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본당 그 60년 동안 있었던 그 경험을 보면은 그 지금 대출금 몇 억 있는 거 충분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알아서 해줘.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얘기해서 지난주에 이체한금 했잖아요. 얼마 나왔냐면요. 보통 이체한금이 한 180 나오거든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이체한금이 220 나왔어. 그 정도면 1년이면요. 1억 내요. 그것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갚아요. 돈 문제가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 때문에 모든 것을 상처를 받아. 뭐만 하면 평가하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피드백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정은 우리 함께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시작하니까 2년 동안은 피드백 하지 말자고요. 그 피드백에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 소리, 그리고 어렵다는 소리,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제생활 지금 38년째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예수님이 그 맨날 두렵고 불안한 거 다 제자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전부 다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저랑 한 팀이 돼가지고 한 팀이 돼서 사람 달래는 게 아니고 본당에 등뼈를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자. 사람 달래는 거 하다가 지쳐.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90%는 괜찮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린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 지금 추어탕 끓여서 먹고 없다니까. 다 마음이 똑같아. 그런 점이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겐 이런 시간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당에는 반드시 약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여유가 저 혼자 하면 외롭지만 여러분 함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믿어주시잖아. 안 그래? 혼자 잘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뼈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 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사목연수는 회의라기보다는 저도 학교에서 회의를 숱하게 해봤는데 너무 회의적이에요. 회의한다고 뭐 나지는 것도 없고 회의 안 한다고 안 하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본당에 오면 회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당의 이런 그 체질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체질로 이렇게 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요 구조를 짜는데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조를 짜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요구는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90%가 성당 불만 없이 다 나오세요. 왜? 신자 수가 느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600명 좀 안 나왔는데 600, 첫해 600, 그 다음에 700, 지금 800 나와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죠? 본당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완성되는 거 보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이 안심이 되고 또 헌금도 많이 내셔요. 내가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년 안에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2년 장기적으로. 일 생각하면 짜증나겠지만 일이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본당 안에 이미 이 하느님의 우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부터 챙기자. 왜?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챙기러 왔지 이방인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각 분과의 요구를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보고만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하는 자리다. 그런 점들을 좀 다시 이제 강조하고 싶고 해서 이런 점들에서 이제 말씀드려도 오늘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렬하는 거 이렇게 좀 모아서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목 평의회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두고요. 그런 시스템은 해놨잖아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자가 오면은 주보에 낸 것을 거기 썼잖아요. 전입자 오면은 본당 신부를 8시 미사와 10시 반 미사 그 사이사이에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보만 봐도요 거의 90%는 해결돼. 주보들을 안 봐. 사목은 엄청난 어떤 그 말에 대한 것보다도 주보 하나를 챙겨보는 그 사랑, 주보 하나 이렇게 좀 쳐다보고 가져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뼈대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하죠. 근데 예,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이 의견을 한번 같이 이제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히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안나 우리 교육본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청소년 나온 대로 이게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 또 이렇게 해볼 거고요. 예, 일단 미사에 이제 함께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하고 자모회가 이제 맡아서 한 거거든요. 맡아서 했다는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거기에 중요성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그러한 그 틀을 짜는 그런 단계에서 본당의 등뼈를 세우는 단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이 청소년 주일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나아질 수 있도록 율동이라든가 노래 이런 거 하면서 하자고 그랬죠. 그걸 누가 만들까요? 자체가 누구죠? 아니 불가능하다니까 가능하다는 말고 대안을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말은 해보면 아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는 얘기지.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초등부 교사 한 명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인데 오히려 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부는 교사가 없다고 보면 돼요. 초등부는 3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직장 관계 때문에 발령이 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분명히 2분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이 초등부는 뭐 예를 들어 담당 수녀님, 담당 신부 내가 됐어요. 담당 신부의 몫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모회는 저도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우리 이제 담당이 있을 때는 다 맡겨놨기 때문에 예산도 저는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천사회장님 잘 알으니까 천사회장님은 참고로 자모회 초동부 담당 그분도 바뀌었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 거야 이게.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진담도 있어요. 알아서 할 것을 꼭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볼 건 자기들 알아서 하더라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해서 토대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런 방향 잡는 미숙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옳은 것이 분명히 많아요. 대부분. 제가 10년 공부하고 23년 가르치고 지금 사복 현장에 7년째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38년째 한다고 제가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이나 일반적인 대학의 한 과는 전공하면은요 4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더 직장에서 그 부분을 하니까 되는데 여기서는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려워요. 10년 신학교 공부했다고 해서 뭐 수련 다 빼면 한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기숙생활을 하고 왜냐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현실로 와보면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교가 된 지 300년도 안 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은 지금 2000년대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교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가 바탕이 됐는데 한국은 300년이 안 됐어요. 1784년이니까 이제 284년생이 몇 살이죠? 243년 됐나? 43살이죠. 4, 5, 6, 42살인가.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 핑계대기 그런 것이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숱하게 30년 전부터 토착화 얘기는 했는데 실제 토착화는 딴 게 아니라 복음화거든요.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토착화는 학자들이 방향은 잡지만 그 방향을 잡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벽한데 왜 아직도 복음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누구를 디스하거나 너희들은 부족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요. 한국 천주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교회예요. 한국 천주교 그래요. 옆에 일본이라든가 필리핀만 가도요. 호주 가도요. 엉성해. 전래 로마에서도 제가 이제 거기 학교에 로마에서 원년 있는 동안 밀라노 교구에 항상 가가지고 그 때마다 성사 같이 함께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 거기는 주송자도 없고요. 독서자 겨우 있고 어떤 데는 신부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우리는 너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우리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좀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심대도 학장한테는 또 뭐냐면 자꾸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그룹 회장님들이 많아서 회장님 하면 다 쳐다보잖아. 근데 개신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개신교는 뭐 집사님 하면 몇 명 쳐다보고 너무 개신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고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복음적으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성보다 조직성이 너무 좋아. 조폭도 조직성이거든요. 네. 상하 막 그래서 그 이유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과에서 우선 사목 그러니까 해왔던 것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해 나가시고 그것을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좀 이미 천주교 우리 예산은요 일반과 달리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헷갈려 가지고 본당이 왜 상처가 많냐면 여러 봉사자들한테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니까 평가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가 좋은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못해? 똑바로 하면 안 돼? 이게 아이들도 그래요. 태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초중고들, 대학생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에 이제 상처를 받는데 이런 복음적 중심이 안 되면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봉사자가 왔어요. 독서 봉사자가 왔는데 이제 독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율동은 노래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선배가 와서 딱 끝난 다음에 일로 와봐. 너 네가 뭐 틀렸는지 알지? 응? 다시 한번 해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 중심이기 때문에. 거긴 사랑이 빠져 있어. 예수님은 빵을 광야에서 마귀한테 빵 만들라고 했을 때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거든요. 왜? 빵은 사랑으로 만들어야지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본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되는데 상처 생산소가 돼버린 거야. 없어, 점점. 그리고 가뜩이나 하고 싶은데 서로 상처되니까 안 해.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학교 시절 모르다가 시드니하고 여기 온 다음에, 야,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옛날 한국 우리 들어왔던 옛날 말씀은 이렇게 딱 맞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같은. 나서면 또 평가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학교를 세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이 나서줘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시드니도 말씀학교 만들어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 그들도 고국을 떠나 산다는 것이 상실감인데 상실감에서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신부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죠? 능력 부족이 아니라 완전 용량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버틸 수가 없고 신부가 올 때마다 고민하는 거야. 참이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최교선 신부님이 위해서 기도 좀 해줬어요. 거의 지금 어려운 것 같아. 최교선 신부님이 우리 본당 신부 했던 분인데 굉장히 어렵대.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갔다 온 신부님 얘기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젊은 신부들, 젊은 수녀님들 많이 아파요. 암 걸려서 많이 아파요. 제가 그 이유를 본당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 수도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도와주니까 이 거의 19억 되는 이 공사를 해냈잖아요.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분과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나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님도 두 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해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방향은 내가 잡지만 그 잡은 방향에 대해서 세세하고 또 자세하고 또 이 우선순위의 사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공동체도 이 청소년 주일학교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오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동안 했던 거 반모임 그리고 말씀드린 촉진 팀들이 이제 2월 말부터 체계적으로 그 양성이 되면 올 6월 정도에 완성이 되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좀 촉진해 줄 수 있는 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체는 촉진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고요. 반모임 하는 거 각 지역에서 지역장님들이 잘 이렇게 그도 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요. 잘하고 있으니까. 안 모이는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어떤 그 모습은 되지만 그 기준은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중요한 우리 이제 선교분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레지오 꾸리아 단장님이 그냥 선교분과 해가지고 그냥 선교분과라는 거 있었고
그 축소적인 측면에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께서 교리봉사회 그 회장님이신데 대표님이신데 당연히 선교의 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사 자매님은 선교분과로 임명을 해드리고 공부를 많이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도 그 계획한 거를 가지고 일단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주일학교의 어떤 그 방법이 있다면은 서로 교육분과도 마찬가지고 선교분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분과도 안 했던 것을 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도하시나 봐. 안 해봤던 것을 해하려니까 힘든데 사회복지분과도 일단 이 우선 사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해보면은 이게 가장 토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문제가 많지만 가장 중심부터 잡으면요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예, 사회복지분과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또 다행히 또 우리 수한나 원장 수연님께서 예, 학교에 오래 계셨거든요. 25년이나 계셨대.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도움을 또 많이 우리가 청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이제는 돈 주고 받는 사회복지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고 본당에서 뭐 사적인 거 도와주듯이 도와줄 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나왔던 그것을 소위 페이퍼워크를 못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신청하는 게 사회복지 주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들도 우리가 좀 혹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이런 주일학교 청년들 저도 이제 장례미사도 많이 하고 미사를 제가 요즘에는 5대씩 하잖아요. 토일날 2대, 주일날 3대, 교리 뭐 이렇게 막 제가 그래서 감기가 계속 걸리는 것 같아. 해보면은 그전도 그랬지만 청년들 중에도 제가 정말 보살피고 싶은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돼요. 조금 불편한 청년들. 예, 루카도 있죠. 여기 뭐 이름 얘기하는 게 성은 얘기 안 했으니까 이름 정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앞에 앉아 미사할 때 10시 반 미사 앉아서 가장 크게 하는 우리 이제 절레분과의 위원 중에 한 분 아들이 있고 또 한 명도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워서 근데 미사 잘 나와요. 3명이 있고 또 내가 아는 또 우리 여기도 아들내미 아들내미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머리도 좋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지금은 딴 데 가 있지만 같이 이렇게 모아주고 싶고 지금 사무장하는 우리 미카엘도 완오브댐이었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했다니까. 근데 제가 2년 전인가요? 사무장 갑자기 그만뒀을 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 수님하고 둘이 꼬셔가지고 사무장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할 수 없어요. 광고 내가지고 뭐 제자 뽑습니다. 광고 내가지고 뭐 이거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직접 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사목자의 방향을 갖고 내가 세세하게 못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각자의 분과에서 예수님의 수족이 돼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은 블루오션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분과도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그래서 작년에도 해봤잖아요. 청년 모임 합니다. 뭐 할 때 뭐 합니다. 한 명이나 옵니까? 안 오거든요. 전화해서 옵니까? 안 오거든요.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이 성당에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MZ세대잖아요. MZ세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세대마다 소셜 트라우마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 몇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80, 90세대 이분들은 영혼의 뼈를 갈아가지고 몸, 그 다음에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을 갈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다 봉헌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우리들이라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가장 우리 지금 60대, 50대 이 세대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부모님들이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배운 게 지금 60대하고 50대예요. 근데 문제는 50대, 60대가 공부를 해서 자녀들은 또 우리 때는 모자라도 6, 7남매잖아요.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다 배웠어요. 큰 언니가, 큰 누나가 학교 안 가고 막내 키우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인생을 배우고 다 배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5, 60대에, 아이고, 물 먹이시네. 5, 60대의 그 사람들이 또 아기는 하나나 둘밖에 안 낳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 딸 세대가 되는 게 20대, 30대거든요. 40대쯤 초반으로 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몸은 잘 먹어 튼튼한데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몸과 마음이 다 갈아서 없고, 우리 지금 60대, 50대들은 마음은 튼튼해. 왜? 혼난 적도 별로 없고, 알아서 우리가 커야 되니까 튼튼해. 근데 이제 몸은 약해져요. 근데 우리 세대의 아들, 딸들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몸은 튼튼한데 마음이 약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성혜영 그 교수가 전공이 이제 그쪽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뭐 어떤 그 강의를 해봤다고 그랬죠? 나의 명상. 해가지고 강의를 나의 명상 수업이라고 해봤는데 구름대같이 왔다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왜 왔겠어요? 나의 명상은 내 기도할 수 있는 걸 배우려고. 종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관심.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게 짜증이 나서 종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젊은이가. 그 이유가 있는 왜?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면은 잔소리하지. 너 장가 언제 가냐? 너 왜 장가 안 가냐? 뭐 이게 쓴소리가 하니까 나오고 싫은 거예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 하지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 부모한테 잔소리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은 사람이 더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20대, 30대가 아무 관심이 없고 몸은 크고 키는 큰데 마음이 다 아파서 거기에 나의 명상이라고 하는 수업에 온 많은 젊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기도를 배우면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온 거예요. 다 약 먹어요. 다. 여러분 아시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우리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초대하고 그러는데 다 약 먹어요. 다 약 먹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소셜 트라우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안에 밭을 향해서 봐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도 접근해야 되고 사회복지도 접근해야 되고 또 선교도 그렇고 모든 이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집중해 보자는 우선 사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래서 전례도 품위 있게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그리고 간식은요 우리가 잘 만들어서 사서 안 줘요. 간식은 자모해서 정말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사서 주니까 좀 그렇게 한데 그래서 그런 면들을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 쓰셨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 말씀 운동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30대 때는 로마에서 공부만 하느라고 뭐 그런 못 느꼈는데 물론 그때도 이태리 아이들은 본당 그냥 노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노는 데 했었어요. 그 뭐 교리 그거 별로 잘 안 합니다. 그 뭐 묻고 놀고 본당 신부님 저도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밀라노 본당 항상 가면은 막 저하고 놀고 본당 신부가 막 그 라자냐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거든요. 뭐 치즈 넣고 고기 넣고 치즈 넣고 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같이 캠핑 가고 같이 산행을 백화산 가고 뭐 가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우리는 또 조직적이야. 우리 한국 뭐 존중해야죠. 그건 이태리 우리는 우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있잖아요. 30년 전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복음적인 차원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절실한 건 분명하고요. 그런 면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여기 이제 여기 나눠드린 거죠? 사목평이 회치 잠깐 보시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읽어보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좀 읽어본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세 가지 우선 사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하면 좋은데 우선 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7쪽 재분과 역할. 이 재분과 역할은 우리가 이제 대중교구에서 이 작년에 요게 이제 확정된 겁니다. 사목평의 회칙이 교구장님 그 인준도 받고 우리 대전교구의 그 시노드 사목연구소가 거기서도 심의 그 연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7쪽에 보시면 재분과 역할, 본회의 목적인 복음화 활동과 본당 공동체의 친교, 사도직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재분과를 둔다. 이게 복음의 방향은 이제 주임 신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재분과가 바로 그 복음화의 방향을 향해서 서로가 여기 나오는 것들 활동이나 친교다 사도 활성화도 함께 시노드적인 측면에서 하자는 거고 연대 협의체 연대 가장 중요한 게 협의체와 연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분과 뭐 선교분과 또 가정분과 있지만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연대 어떻게 소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사회복지 또 전례 모두가 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욱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분과를 보게 되면 이 청소년 분과는요 이제는 초동부는 이제 교사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자모회는 있어요. 자모회가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모회라고만 하지만 자부회 같이 해야 돼. 자부모회. 자부모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엄마가 바빠서 자부회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만 띄어서는 안 돼. 자부모회. 회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모회라는 말보다 학부모 썼죠. 자부, 자모 같이 쓴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이거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구에서 나온 문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문헌만 존중하면 되고 문헌 존중해서 우리 쳐다보면 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자꾸 본당 시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멘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이런 면들을 해서 일단 청소년 분과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우선 사목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 분과 봅시다. 신앙생활 활성화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신앙생활 활성화인데 요걸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데 학부모 단체의 조직 운영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다.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주일학교하고 학부모 두 단체에서 연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일학교 운영이나 이 부분들은 방향은 잡는 것은 사실은 사목자라는 거죠. 그죠? 그건 그 여실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총무님이 이제 그들이 해 왔는데 그들이 이제 그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냐. 그분들이 또 했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방향 잡는 것에 이렇게 좀 존중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조직력이 한국이 강하다 보니까 방향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그놈의 조직. 그래서 조직이 할 때는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딴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 조직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조직은요. 사랑을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지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닌 근데 이런 점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복지분과 이렇게 쭉 보면 그러면 우선 요거는 단명만 했으니까 일로두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일로두기를 보시면 재업무 분과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21쪽 두 번째 나눠진 게 있죠. 21쪽에 보시면 21쪽에 요거만 이제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청소년 분과 거기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거고 1, 2, 3이 청소년 분과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고요. 초중고. 그다음에 청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회가 있어요. 부모회. 예, 학부모회. 예. 요 세 그룹. 그래서 주일학교 청년인데 청년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해야 될 거고 학부모회 요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미사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저는 그 커리큘럼 누가 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짜야죠. 제가 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거죠. 완성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왜 기존에는 우리 짰는데 신부님 왜 개입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개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짜는 게 어려운 건 당연히 있지만 제가 평생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공해 주는 거다. 이대로 하라가 아니라 기본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생태분과 넣을 수 있는 거 커리큘럼 같이 짜는 거지. 방향은 잡아주고 또 이 방향이라는 게 우리 교구 사목 지표하고 내년 또 WID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카톨릭의 의미가 뭐냐면 연대하기 때문에 카톨릭 자체가 있는 거고 개신교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리큘럼을 제가 짜서 조만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분과에서 이렇게 이제 다만 분과지만 생태분과, 교육분과, 또 선교분과, 또 전례분과 이런 데서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협력하면 이게 공동으로 나오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래야 안전해요. 안 그러면 본당 신부가 짜서 주면은 일방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 돼. 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해를 이제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분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 줄여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활동 계획 수립. 이게 이제 이거 그동안 2년 동안 잘 해놓으셨어요. 체계적인 복지활동 수립 운영 활동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1번에 있어서 본당 정기적 후원 이런 거 얘기했죠. 그거 보시면 본당 지역 내에 살핌 이웃 현황 파악 후원 요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요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너무 힘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분과 회원 모집이 있는데 2년 동안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그때 복지분과장 하시면서 사회복지위원들을 형성했어요. 각 지역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했으니까 요거를 더 활성화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구 사목구가 연대하는 거 뭐 종전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왔던 걸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 청년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청년 중에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야하고 또 우리 본당에 희망터전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분들, 사회복지 연결되는 그 부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맡아서 그리고 초중고 어린이들 중에 우리 본당 교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회장님이라든가 회장님한테는 이 교족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족을 아예 드릴 겁니다. 작년도 지역장한테는 다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것은 조심해서 취급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문서하고 교족을 보면서 찾아야지 눈으로 보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차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청년 그다음에 초중고에 지금 청년은
내가만 봐도 좀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4-5명 되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미사일 간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모으면은 한 10명은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본당 신부는요, 여러 경우에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고해성사를 주니까 알고요. 또 수시로 신부님한테 얘기를 많으니까 알고요. 또 장례미사 하니까 많은 그 성사 주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런 사목적 이유로 많이 알고 있는데, 또 결정적인 거는 몰라. 어떤 걸까요? 그죠?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 분야들 잘 몰라.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통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좀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과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독거 노인들, 홀로 있는 노인들의 말벗이 돼주는 거, 말벗 돼주는 거 있죠. 말벗이 돼주는 거 예전에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 베드로 형제님 무슨 말인지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같이 해서 말벗 둘씩 짝지어서 파견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님들 같이 공조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와 함께 공조해서 독거 노인이에요. 혼자 있는 분이에요. 밥 주는 거 아직 아닙니다. 그거 하지만
잠깐 오셨. 읽어드릴게요. 네, 분당 현황 및 선교 환경 분석을 했을 때 분당은 등록 신자가 약 2,500명 규모로 그중에서 60에서 80대 교우가 70% 차지하는 고령화된 공동체이고 또 지역 특성상 젊은이들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고령 교우들의 고립이 있을 수 있고 신흥교우의 그 점진적 증가가 주요 사모 과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거 현실을 봤을 때 이제 단시간에 신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선교보다는 이미 세례받은 교우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한 신교 공동체 유지에 중점을 둔 선교 방향 이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기본 방향은 그 숫자 중심 선교에서 관계 중심의 친교적인 선교로 전환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신흥교우 또는 이제 고령교우들의 그 안부 나눔과 동행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특성상 그 전교